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가기 직전에 몇 가지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좀 많이 오늘 좀 도움이 되실 부분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는 하반기 실적주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주로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정도 와 있어요. 네. 시작은 6월 달 시작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제 요 정도 여기에서 여기 딱 6월 요 중간쯤에 딱 와 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1분기 실적 끝났고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그려갈 건데 이 그려가는 그림이 가장 중요한 게요. 항상 이맘때 5월 말 6월 자리가 뭐가 항상 걸림돌이 되냐면요. 7월, 8월 생각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세요. 휴가 시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5월 달이 주식하기 힘든 장이라 하잖아요. 그 시기는 지나가고 6월부터는 좀 편안한 장이 오는데 여기에 솔직히 베팅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부채 한도 얘기를 제가 수시로 계속 한 달 넘게 드렸어요. 근데 6월 달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다시 지우고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6월 달에 여러분 제가 강조드려 왔었던 몇 가지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6월 달에 뭐가 있죠? 6월 달 되면은 자, FOMC 진행이 되죠. 근데 이번 FOMC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한 단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올릴 확률 자체가 거의 50% 지금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지표가 괜찮거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채 한도 이슈 자체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원이 조금 시끄럽긴 해요. 오늘 수요일 날 녹화입니다. 수요일이에요. 하원이 좀 시끄럽긴 합니다. 메카시 의장에 대해서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뭔가 일단 마무리는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게 그럼 뭐부터 가냐 시장은 항상 시장이 안정되고 큰 시장이 안정되면은 코스피가 먼저 가요. 제가 계속 강조드려왔었던 거 반도체 IT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목요일 저녁마다 제가 방송에서 진행할 때 하이닉스 추천까지 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 보셔라, 삼성도 보셔라, 무조건 떨어질 때마다 사셔야 된다. 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지난주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18% 나왔고요. 지금 더 많이 올라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 이상까지 났을 거예요. 하이닉스로. 자, 이런 상황들이 왔고. 근데 코스닥은 사실 지금 현재 솔직히 좀 버림받고 있는데 요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왜 하이닉스가 뭐 오르는 건지 하반기 실적주 매매 전략 어떤 업황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반도체 기술주 업황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실적주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 시기 왔는데요. 6월 달이 굉장히 조금 기로다 판단을 해요.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뭐 시장이 아무리 잘 가더라도요. 큰 시장의 흐름은 읽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계속 강조드렸었던 거, 뭐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거 일단 보고 갈 거다. 나 리딩 안 할 거야. 많이 안 하고 이거 보고 갈 거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6월 5일까지 해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6월 5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질 것이다. 여기 넘어가면 디폴트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지킬 것이다 하고 하원 쪽에서 지금 합의가 좀 나오고 조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넘어가면은 하원 통과가 만약에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사실 하원에서도요 통과를 못 시키게 되면은 공화당 입장도 굉장히 조금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원 쪽에서도 이거를 만약에 또 지지부지 또 이게 뭐 또 합의를 안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또 공화당 입지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인상하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설마 미치지 않고서야 갑자기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 오늘 밤 지금부터 열심히 막 전화 돌리면서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비율 자체가요. 거의 지금 5대 5에서 합의해주자는 쪽이 약간 많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 다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그런데 시장이 우선은 표결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할 건데 표결이 잘 돼가지고 합의를 봤어. 합의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시장이 또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우선은 통과 시 본격 반등장은 나올 건데 약간의 조금 뭐예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금리 인상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자체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그림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뭔가 악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큰 반등장으로 갈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의 이슈가 돌면서 상승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히나 엔비디아 이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GPU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기관과 외인들이 한번 매도 흐름을 보이게 돼요. 매도 흐름을 보이고 나서 다시 코스피의 상위주 말고 중형주들로 요 종목들로 다시 한번 바람이 불다가 그다음 자연스럽게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좀 이따 코스피 차트랑 코스닥 차트 보여드릴 거지만 왜 코스닥 차트가 못 가고 있는지 코스피의 지금 전고점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시장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하이닉스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막 따라 들어가고 싶어 해서 막 지금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no. 예. 저는 이미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는 어제부터 해서는 이거 이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단계적인 차트에서도 정리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다시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부채한도 협상은 통과는 될 것 같은데 부결 시에도 공화당 입지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통과는 될 거예요. 합의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보는 거 코스피의 작은 박스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짜 외인들이요 급발진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진짜 급발진하고 있어요. 5월 들어서 약 4조 원 정도 외인들이 순매수했어요. 코스피에서.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외인들이, 기관들이 이제 호가창 이렇게 있잖아요. 걸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관들이 좀 걸어놓은 부분들을 외인들이 잡아먹어 치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기관들도 단계적인 패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고 아직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마무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끝자락에서 아마 이번에 어찌됐던 결과가 나온다면은 6월 달까지 해서 뭘 보고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뭘 봐요? FOMC 금리 상태 보고서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 칸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칸 깔끔하게 올리고 그냥 더 이상 안 올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사실 크게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긴 하죠. 경기 지표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선 부채 한도 협상대로 나름 가는 건데 그 다음에 6월달 FOMC에서의 금리 포인트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점차 수치가 올라가 주는데 이게 안정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안 잡힐 수 있거든요. 부채 한도가 안정되면은 그럼 또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5대5.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요때까지 FOMC 또 나올 때까지 6월 중순쯤 되죠. 그때까지 해서 약간 조금 시장 자체가 어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2022년 1월, 4월 박스 자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 자체가 여기서 업종으로 해서요. 자, 코스피인데요. 제가 보는 자리는 바로 이 네모칸 박스 쳐드릴게요. 자, 이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가 일시적인 코스피의 브레이크 라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현재 봤을 때 추이 자체로 이렇게 한 중간 정도 라인이 현재 잡혀 있어요. 약 이렇게. 네. 우선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은 2,600포인트를 갈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뚫지 말지를. 여기 자리는요, 2,700포인트 자리가 나옵니다. 이 자리 자체가. 근데 차트 추이상으로 보더라도요, 단기적인 자리에서 뚫고 갈 때요, 여기 2,700포인트 자리는 좀 열려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간다면은 그 다음 여기가 박스권 자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끝났고 약간의 조정 거치더라도 FOMC에서 금리를 올리던 말던 간에 일시적인 반등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시간은 짧아서 6월 안으로 힘들고 한 여름쯤 7월까지 해가지고 요 그림은 나올 거고요. 한번 2,700까지 올려다 놓고 그다음 한 템포 쉬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 해서는 뭘 보시냐면 시장이 금리 때문에 FOMC 금리 영향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기회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회라 보실 때 종목을 매수하신다면은 사실 IT 관련주들 매수를 많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고 싶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정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단기간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요. 순식간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조정이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음봉 뜨고 오늘도 좀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 자리를 체크해 드릴게요. 특히 하이닉스가 좀 심하죠. 왜 하이닉스 잘 가냐면 GPU 영향 때문인데요. 들어가는 그 부품 때문도 있고 한데 여기 자리가 일시적으로 좀 눈에 많이 들어오긴 해요. 어느 자리냐면은 우선 여기 전고점 자리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리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그냥 심리적인 저항선이라 보시면 돼요. 일시적인 자리들인데요. 그래서 1차로는 10만 원대 이제 초반대 오시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혹여나 많이 깨질 경우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보죠? 이 자리는 여기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네요. 95,000원쯤 되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95,000원 1차적으로 10만 원 초반대 하고 95,000원대 자리만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내려온다면은 내려오셔서 여기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이걸 보는 거예요. 2,700포인트까지는 한번 조정을 거치면서 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진짜 진통을 한번 거칠 것이다. 거칠 거다. 뭘로?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에 뭐에 겁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회라 보셔야 되고요. 요것만 조금만 거치고 나면은 이게 지금 2,700포인트 전후로 했지만 여기서 이거 좀 진통 거치고 나면 어디까지 가면 바로 3,000포인트 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굉장히 소외 분위기라 기분이 안 좋아요. 일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사상 최고치의 지수.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요것만 조금 버텨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진짜 철저하게 코스피로 모든 자금들이 쏠리는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요. 외인은 진짜 철저하게 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최근에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에코프로들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 특히나 배터리 관련주들. 이게 다 매도가 나온 다음에 저도 사실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반도체 보셔야 된다.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달쯤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정리해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지금 가고 있다고. 외인 기관들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격 이 상황이 나왔는데요. 대형 IT 집중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눈치채면 안 돼요. 대형 IT 쪽은 집중을 했지만 지금 뭐예요? 1차 끝물이에요. 1차 끝물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뭐가 있어요? 항상 제가 진짜 자주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모이면 사고 나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요. 관심이 쏠리면 사고 난다고요. 지금 하이닉스 모든 사람 관심 집중되고 있어요. 저는 관심이 없을 때 말씀드렸죠. 사야 되는 거고 이슈를 먼저 파악하셔야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할 때예요? 팔 때라는 거예요. 1차 끝물이라니까요. 끝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따라 들어가가지고 아 물렸다 어떡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저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오늘이라도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 방송을 좀 보세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2650포인트, 아까 말씀 한번 드렸어요. 2650포인트 부근에서 조정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짜리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나면은 네, 안착을 한 이후에 아마 코스닥의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템포 늦는다는 거예요.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큰 시장이 나올 때 코스피 대형주들이 먼저 1차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번 장은 좀 특이하게 초대형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삼성전자하고 네,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버렸어요. 쫙 튀어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어제부터 해서 음봉 나오고 오늘도 약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조정이 나왔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갈 수 있지만 엔비디아 자체가 원체 매력도가 크기 때문에 다시 갈 수는 있지만 이따 엔비디아 PER이 얼마인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이게 우선 갔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엔솔이 움직여요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안 가는데 LG 엔솔이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요 다음 우선 뭐 엔솔이 시총 2위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총 1위에서 5위 정도 종목 이하의 종목들 자체 100위 안쪽 코스피 200 종목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코스피 그 다음 종목이 뭐예요? 얘들 끝나고 네, 코스피 200 종목들이 아마 향연을 펼칠 거예요.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거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코스닥 쪽으로 갈 건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2650포인트 한 어느 정도 안착되고 올라가면은 코스닥이 그제서야 조금씩 따라 들어갈 거고 지금 힘이 없지만 900포인트까지는 저는 느긋하게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900포인트까지 다시 이끌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코스닥 차트 보자면요. 제가 일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이 흐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에코프로. 자, 제가 이제 5월 한 두 번째인가 요때 빠질 만큼 다 빠졌다.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네. 기억을 하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닥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 나고 코스피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타이밍 주고 보시면은 코스피 200으로 갔다가 시장 전체가 자금들이 움직였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네, 여기로 와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 가고 에코프로 BM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NF가 어이야 아이야. 하여튼 LNF 움직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우선은 어쩔 수 없다. 삼전 하이닉스 갔다가 코스피 200 갔다가 코스닥으로 가는데 이 텀 자체를 1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굉장히 매수 기회가 좋을 수도 있고요. 왜? 외인 기관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을 때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외인 특히나 외인 관심 많은 코스피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도 관점이고, 그죠? 그걸 팔아가지고 코스피 200 종목에 움직이지 않는 하반기 실적주들 매수하는 게 전략이고, 그 다음 다시 넘어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나 실적주들로 넘어오는 게 실적으로 맞아요. 이 텀 자체가 한 2주에서 3주 텀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시장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 나오기 전에 돈을 좀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반도체. 이거 얘기 드린 지 거의 한 3주 된 것 같은데, 디램 가격 바닥 근접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잘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 3에서 6개월로 반도체 저점 바닥이 지날 거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실적 1분기 때 꽝이었고,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1분기도 안 좋고 2분기도 안 좋을 거지만은 어찌됐든 삼전이 2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 이쯤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뭐 4월부터 한 6월쯤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이쪽 바닥에 나올 것이다라는 게 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GPU 수요가 폭증하는 거. 왜 GPU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왜 GPU가 난리가 나는지, 요거에 대한 부분. 네.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일주일 또 말씀드렸던 거. 왜 반도체가 바닥이었냐. 항상 바닥일 때 나타나는 얘기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합병. M&A 하면은 바닥 인식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이게 불과 제가 한 달 전부터 떠들고 있었던 거. 방송에서도 떠들었던 거. 거의 비슷한 내용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왜 하이닉스를 왜 저 인간이 추천을 했구나. 아, 그렇구나. 왜 그랬는가.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성 25년 만에 반도체 감사. 감사한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요. 2에서 3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줘요. 네. 우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을 제가 계속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 감산 이슈, 요게 잘 보세요. 2, 3개월 뒤에 감산 후 효과가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아니라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분기부터 왜 실적이 올라가는지 알 수 있을 거고, 하이닉스도요. 2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은 굉장히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어요. 네. 쇼크론 절대 안 나올 거고,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요.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한 번 왔었던 거예요. 놓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가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서 기회가 온다면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본격적으로 리딩을 할 겁니다. 제가 한동안 좀 안 했는데 부채한도 협상 분동안 안 했어요. 대놓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자, GPU 요게 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GPU 뭐 그래픽 카드 같은데 요것만 아시나요? 이게 왜 엔비디아가 왜 가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앞글자만 따서 GPU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냥 그래픽 카드 아니야. 왜 이게 가는 거야? 라고 하실 건데요. 자, 기원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원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에 PC 그래픽 카드는요. CPU의 연산 결과를 화면으로 표시해주는 어댑터 같은 부품이었어요. 그러니까 CPU에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줘 그러면은 화면에 쫙 띄어가지고 띠띠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런 식의 같은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PC 세대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했고 상당히 이제 많은 게임들이 시장에 막 나오기 시작했죠. 1990년부터 2000년 들어가면서 3D 게임들이 막 붐비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아마 제 또래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생들 이때들. 그렇죠?
2000년에 가까워지면서 게임의 3D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CPU가 이 게임에 대한 이 성능 자체, 게임의 디자인이나 뭐 움직임 자체를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보조할 그래픽 연산 전용의 GPU가 개발됐어요. CPU가 아니라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가 개발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에 GPU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가 개발을 했어요. 사실상 거의. 뭐 라데온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거의 개발을 해가지고요. 현재 표준이 엔비디아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GPU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다 보세요. 왜 GPU냐? AI도 그렇고 CPU를 비롯해 처리할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AI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도 엔비디아가 표준화를 했고요. CPU가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필수로 사용되는 요것도. 그러니까 자율주행할 때 전체적인 카메라 가지고 시장 전체의 3D 화면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그렇죠. CPU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이 전체 자체를 인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자율주행 화면 전체 자체를. 그렇죠? 빠른 연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GPU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로봇에도 GPU가 사용이 됩니다. 왜 사용이 될까요? 로봇 3D로 움직이잖아요. 화면 전체 자체가. 움직임 표면 자체가. 그죠? 그리고 쳐다보는 것 자체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자율주행과 로봇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게 사용돼요. 그리고요, 이번에 왜 챗 GPT에도요, GPU가 대량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할 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경우에도요, 챗 GPT 같은 경우도 1만 개 사용했거든요. 10,000개 사용했어요. 이 그래픽 카드를 슈퍼컴퓨터 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도요, 요 AI 슈퍼컴퓨터에도 1만 개 썼어요. 예. 대기업들이.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요, GPU 16,000개 사용했어요. 예. 하나에 1,300만 원짜리예요. 비싼 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를 이 엔비디아 GPU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PU 하면서 계속 주가가 가는 거예요.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지. 한동안은 계속 이 분위기를 간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계속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왜 시장이 앞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보면 엔비디아가 정말 지금 현재 얼마나 비싼가, 그걸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많이 비싸기도 한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의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자면, 현재 엔비디아 PER 자체가 80배 정도, 뭐 계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도는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80배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왜 가냐? 2024년 추정치 기준으로는 4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애플 있죠? 미국의 애플. 애플 PER이 40배가 조금 안 돼요. 네,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뭐 나름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오케이, 그럴 수 있구나 할 수가 있는 건데, 테슬라 PER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말이 안 되거든. 테슬라는 저기 위에 있어요.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비싸게 위에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원체 우리나라보다는요, 이 PER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PER 기껏 해봐야 10배 막 얘기하면은 위로 가면 고평가다며 얘기하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코스피 고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각해야 된다. 코스피 고점 기준으로 3,30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PER 생각해라, 제가 생각하고, 지금은 코스피 2,6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PER 뭘로 봐요? 한 8배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적정 PER 자체가 10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준 자체가 사실 이게 20는 곱하기 2배는 가줘야 전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일본이 지금 주가 지수 가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달쯤 전에 일본 증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엔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일본 주식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주식 사신 분들 지금 대박 나셨을 건데 예, 가르쳐드린 주식들 뭐 일단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도 주가가 제가 한참 얘기할 때 에코프로가 90배 PER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5년치를 땡겨 와가지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내년 추정치예요. 내년 추정치 기준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 우선은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GPU 칩을 갖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큰 회사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국내 대기업도 이런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GPU가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의 우스갯소리가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내년 추정치는 이러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소 지금 뭐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부터 해서는 뭐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큰 붐이 몇 년 동안 불었었지만 다시 새롭게 이 AI라는 것 때문에 IT 반도체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관련주로 보시면은 미리 일찌감치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 좋은 것인데 굉장히 좋을 것인데 다만 지금 너무 상대적으로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막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조금은 너무 깊은 거 아니야? 라는 흐름이 나오는 포인트를 보시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대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장 낫지 않을까 싶고 잠깐만 제가 오늘 장이 이제 끝나가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해서 수급창을 잠깐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해 볼 게 많거든요.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포지션 자체가 그간에 굉장히 좀 강하다가 삼성도 똑같아요. 이런 강한 매도세가 나와요. 외인도 오늘 매도가 좀 잡히는데 끝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기타업인 매도, 연기금도 매도 흐름들, 투신 그렇고요. 그죠? 다 매도예요. 약간 좀 한 템포 쉬거든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하이닉스를 막 따라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제가 얘기 자주 드리는 거 뭐예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나요. 그렇죠? 정리하고 다른 거 보시라는 거예요. 짧게나마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자동차를 봐야 돼요. 제가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하니까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정말 잘 가고 있고 기아차도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현대기아가 요 며칠 동안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방향이 위로 가지 못하고 약간 이제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있어요. 힘이 없어. 계속 기관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요. 물론 현대차 그룹 자체가 11년 만에 사상세 영업이익 돌파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간 불안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나름 기관과 외인들의 의문점이라고 할까? 내연기관 수익성하고요. 중국 지분법 이익 축소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좀 합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컴백을 합니다. 일본 차들이 컴백을 합니다. 컴백을 하는데 작년엔 사실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자동차들이 사실 판매가 막 줄어든다 했고 우리나라 차들도 주문을 하면은 한참 뒤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3월부터 해가지고 일본 차들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천천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찍어내는 물량 자체가. 그래서 국내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래서 이거 참 고민이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 보면 물론 이건 있어요. 인도랑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원체 좋으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성장할 수 있고 실적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근데 2분기 실적까지는 잘 나올 건데 하반기에 가면은 자동차 쪽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좋게 봤지만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차트도 사실 좀 꺾이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꺾여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 현대차예요. 뭔가 추이가 위태위태하게 꺾여버렸어요. 기아 같은 경우도 보자면 자 기아도요. 추이가 완전 약간 밑으로 돌려 세워버렸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차트 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잡기도 해요. 근데 이 추세를 잡을 때도 외인과 기관들이 이 추세로 대응하는 많은데 요 라인인데 깨버렸거든요. 또 이것도.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자면 기아 같은 거 보면은 예전이랑 달라. 뭘 느끼셔야 되냐면 외인들이 꾸준하게 쫙 들어오다가 5월 중순부터 해서 매도세가 좀 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매도세가. 이거 기아예요. 자, 현대로 가볼게요. 현대차도 보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진짜 계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기억했어요 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커피라도 쏠게요. 현대차 10만 주 이상 외인 매도 나오면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10만 주 이상 매도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네, 어제 나왔어요. 기간은 이미 뭐 최근에 너무 강하고 네. 이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미 눈치를 좀 채고 좀 약간 좀 빠지는 듯한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현대차나 기아에 좀 나와주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완전 뭐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되는 건 없어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만 현 추이에서 봤을 때의 기아와 현대에서의 이 차트 분위기 자체는 심상치가 않다. 기아는 이미 아까 라인에서 봤을 때 수위는 깨졌지만은 현대는 아직 살아있긴 해요. 요 추이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추이에서 봤을 때 이 라인까지의 분위기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격적으로는 한 19만 한 3천 원대나 5천 원대 좀 되는 것 같아요. 19만 5천 원 정도. 네. 많이는 아니에요. 깨져봤자 조금 깨지는 거예요. 많이 깨지는 건 아닌데 이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우선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근데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3분기부터 약간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2분기 때 삼성전자가 뭐 7월 거의 뭐 첫 주에 실적 발표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당장 이 흐름이 나오더라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시장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뭐 자동차 관련 업종에 투자한 기관들은 자동차를 빼서 이쪽에도 집중을 하려는 시도를 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정 나올 때.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하단을 치고 가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자, 오늘 제가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종목을 이제 뭐 항상 여러 종목을 보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있고 변동사항이 없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삼바하고 요거는 이제 그 사실 SK바이오 사이언스도 보셔도 상관없어요. 바이오 사이언스 요거 보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 상황이고요.
SKI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한번 크게 났었어요. 한 40% 정도 먹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개별적으로 CJ, CGV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3개.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갔으면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짜 할 만큼 한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주를 고민을 할 때 IT가 간다고 하지만 이쪽 바이오 쪽 실적 정말 좋거든요. 셀트리온도 좋고요. 삼바도 엄청 실적이 좋아요. 하반기 때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구간 자체를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구간 자체를. 벗어나면서 아마 본격 상승이 좀 나올 거고 사실 큰 수익은 기대는 안 해요. 그냥 한 요 전고점 자리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1차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되게 빨라요. 올라갈 때 이렇게 툭툭 치거든요. 딱 가면은 정리하면 되는. 그래서 한 달에 2달 정도 보고서 대형주 쉽게 매매하는 거 몇십억 원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편하게 대응하시고 한 10% 이상 보는 그런 종목이에요. 실적 이슈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SKI테크인데 추천은 이미 한 차례 여기서 한번 저희가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서 매도서에 나갔었어요. 이거는 기록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추이가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부터 보면은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점으로 해서요, 그죠? 돌려세우기 시작해요.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라인이 잡히면서 가고 있는 그림이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 전고점 자리에 넘어가는 게 당연한데요. 딱 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고점의 박스. 전의 박스를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자리가 되는 거지. 여기 자리가 박스 형성이 되면서 차트상으로는 올라갈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정시마다 관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영화 관련주도 보면은 CJ CGV가 요 며칠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가장 최근 흐름인데요. 요런 흐름이에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요. 오늘 살짝 빠지긴 했지만 요런 그림이고 다른 거 보시면 같은 계열이죠. 콘텐츠리 중앙. 요거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쇼박스도 볼게요. 쇼박스. 요런 상황인데 전체 흐름에서 종목들이 다 이런 흐름이에요. 주저앉았다가 가는데 특히나 CJ CGV나 CJ ENM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원래 사실 1분기부터 해서 올해부터 해서 관객 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수준 거의 근접하게. 거기에 맞춰서 오늘 범죄도시 3가 5월 31일 기준으로 개봉을 좀 시작했는데 이전부터 해서 마블 시리즈까지 해서 뭔가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화 그 매출은 결제하고 나서 한 2달인가 한 달인가 뒤에 2월 되거든요. 2월 돼요. 2월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3분기 실적 이 자체가 하반기 실적 자체가 완전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매수할 때 영화 관련주들 중에서 이 차트 보세요. 여기가 바닥을 찍었지만은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차트가 완전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는 이래요. CJ 가볍게 올라가면 진짜 시원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반기 실적이에요. 그냥 실적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주로서 보는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그림 봐요. 네. 여기서 출발해서 저 이거 메꾼다고 봅니다. 이만큼 캡을 메꾼다고 봐요. 가격적으로는 뭐 2만 원 한참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지금 15,000원대인데 한 2만 2,000원대까지는 그냥 무조건 가지 않을까. 아니 잘못 그렸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거는 펄어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차트 추이에서 이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시장인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 꼭대기에서 무너져 내렸던 차트 흐름들이 다시 바닥을 기다가 안정적으로 올라 튀는 종목들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서 좀 전에 보셨던 SK 하이테크도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고요. CJ CGV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바이오 종목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이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돌아서는 그림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올려치면서 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가요,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진짜 잘만 가면요. 올해 안에 3,000포인트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3,000포인트는 아니더라도 저는 여기가 이제 첫 박스 자리고요. 두 번째 박스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2,700이고요. 여기 뚫어버리면 이 자리가 나와요. 박스 자리 나오죠. 이 자리 자체가 얼마면 여기가 3,000포인트예요. 시장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온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삼성이랑 하이닉스 갔죠? 그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갈 건데 이거 미리미리 보셔도 괜찮고 싫다고 하시면은 코스닥 종목들 지금 하반기 실적주로 대응하셔야 되고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3, 4개월 보시고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강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부채한도 협상 마무리로 가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아마 큰 대세 상승장이 올 겁니다. 다만 이제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주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셨고요. 그다음 자연스럽게 코스피 200 종목들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코스닥으로 갈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약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 실적주들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반기 실적주를 보셔야 되고요. 2분기 실적주들 말고 이렇게 꼭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아마 괜찮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